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에 차관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은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또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또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는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감소하고요.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또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제 우리 4월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4월달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뭐 1월달 대비했을 때 3월달은 이제 좀 뭔가 호재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과거에 좀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 이제 좀 반등의 여파를 좀 보여주는 요소들이 좀 많이 보여졌고요. 3월달 그래서 뭐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체해서 조금은 이제 회복하는 뭐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런 시그널을 좀 많이 좀 시장에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4월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반기 이제 4월, 5월, 뭐 6월까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4월달, 5월달 본격적인 이사철이 움직이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어떤 이제 부동산 흐름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예측을 한번 해보고 같이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4월달 부동산 분양 시장이나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입주 물량 현황을 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직방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4월달 이제 도시별 아파트 입주 물량을 이제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자, 우리가 분양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분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주를 하겠죠. 자, 입주를 하는데 보통은 한 2년, 한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기에는 분양을 많이 하겠죠. 분양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보면 뭐 완판을 했다 또는 뭐 1순위 뭐 마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분양을 좀 미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도 이제 분양 뭐 3월달 분양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이 입주 물량이라는 결국은 2년 반이나 3년 전 또는 뭐 3년 이전에 즉 2019년도 당시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나왔던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반대로 정리를 해서 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뭐 3년 뒤에 이제 부동산이 뭐 호황이 돼가지고 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 당시에 했던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다 하면 당연히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좀 한 3년이라는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뭐 경기도가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상당히 한 8,341 가구가 들어오고 자, 대구가 3,057 가구인데 지금 이거는 좀 정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 현재 전국에서 가장 지금 현재 미분양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는 지역이 지금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신규 분양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다 플러스 3,570 가구가 뭐 입주 물량 나온다면 그 중에 뭐 전세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상당히 좀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 통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뭐 4월달 기준으로는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뭐 17년 뭐 이후에서 거의 한 9년여 만에 지금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그 4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한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 말씀드렸고, 자,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분양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공사비나 인건비가 지금 상승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고 있고 또는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또 땅값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분양가는 왜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과거 대비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의문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지금 뭐 신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지금 뭐 원자재나 인건비가 상당히 급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뭐 공감하신 분들 있고 체감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지금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우리가 인건비나 최저시급이나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뭐 원자재 값이 워낙 오르고 실제 2022년도 하반기 때 우리나라 우리가 보면 무역 수지를 보면요 수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이런 원자재나 또는 우리가 보면 뭐 연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이 금액이 나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원자재가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온천 4구역 재정비 사업이 이제 원래 기존에 측정했던 게 1조 3억 원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온천 4구역 재개발 때 정비 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이제 시공비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워낙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1조 1,317억으로 거의 뭐 1,000억 정도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 이상을 공사비를 좀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 뭐 신북동 동양 8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재정비 지금 이미 집은 다 지어졌는데 지금 조합과 이제 공사비 단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치권 현상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공사비나 그런 것들을 이 시공사에서는 더 달라 공사비 워낙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달라는 거 조합에서는 무리한 요건이다 해서 서로 지금 합의를 못 보다 보니까 유치권 행사할 정도로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히 재건축이나 재정비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시공사가 초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한한 그런 시공비 대비했을 때 원재값이 오르고 또는 뭐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토지 매입이나 아니면 뭐 이주 보상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향후에 공사비에 대한 증가를 시켜달라 그렇게 좀 상당히 분쟁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겁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쉽게 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좀 도출해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만 해도 2020년도 대비했을 때 좀 떨어졌다가 22년도 기준일 때 무려 5.1% 정도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물가가 당연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도 뭐 원자재 값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더 깊게 풀어간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싶어요. 금리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좀 안정화 뭐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 정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 연준의 금리하고 우리 한국은행의 지금 금리하고 괴리감이 계속적으로 더 벌어지면 어찌됐든 한국은행도 추격적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갭 투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은행과 예대마진 계산했을 때 뭐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설 비용 지수 상승률 추이 갖고 와봤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자료 갖고 와봤는데 제가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이 지금 기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이제 2015년도 12월이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 15년도가 기준이 100이었을 때 100보다 높으면 상승을 한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이제 하락을 한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자료 다 갖고 오기 힘들어서 그냥 5년쯤 딱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2021년도 12월 기준만 했을 때도 벌써 지금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보면 건설 비용만 해도 138%, 132%, 그다음에 뭐 19년도에도 상당히 즉 2015년도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상승률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뭐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가 뭐 토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규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땅값이라는 기본이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그런 기본이나 또는 뭐 재개발할 때는 우리가 향후에 뭐 비용이나 그런 수익성에 대한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건설 비용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신규 분양으로 보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했을 때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시켰습니다. 완화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거의 뭐 토지 거래 제한 구역이 이제 서울에 몇 군데 남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좀 작용하고 있고요. 일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이제 3기 신도시 등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뭐 1기 신도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공급을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3기 신도시 등으로 해서 이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 요소로 적용한다면 이 부정적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금리 인상의 여파와 이 공사비 증가로 돼서 재건축 재개발 비용 확대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급이 많다고 하면 뭐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기준은 좀 보통 택지 개발을 신규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후된 재정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이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서울 내의 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경기도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기 신도시나 확대 등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일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권하고는 좀 공급량의 차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미분양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증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공급이 좀 많이 과잉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또 전국적 입주 물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 5월부터 전국적 입주 물량이 확대가 되는데 특히 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지금 상당히 입주 물량이 확대된다. 그건 어떤 거냐면 상당히 지방에서도 상당히 어떤 특정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경우에는 상당히 뭐 우리가 뭐 향후에 뭐 전세를 뭐 갱신을 해야 된다는
뭐 임차인이 맞춰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매도 나오는 것들이 또는 신규 공급이 많아서 좀 부동산 시장에 좀 부정적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5월 달부터 쏟아져 나온다 하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또 준비하셔 가지고 또 안전한 투자 또는 좀 성공적인 부동산 전환 그런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도 알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4월 부동산 분양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만나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4월이네요. 정말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오늘 부동산 그 가운데서도 분양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분양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그널과 함께 그 안전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109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경기도 남양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한번 덕소 일대 좀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근 호재나 또는 덕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호재,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가깝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일단은 뭐 경기도권에서라고 하면 경기도권에서는 그도 상당히 여기서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철 노선은 경의중앙선이 되게 뭐 인기 있는 노선은 아닙니다. 상당히 뭐 자주 다니는 노선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인기가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일단 덕소 좀 줄여볼게요. 일단 아파트 단지 내만 볼게요. 아파트 단지만 보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덕소 내에 노후된 그런 지역들 많은데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입지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깝게 뭐 오래됐죠. 이 오래된 초등학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덕소 3페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서울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까지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역 가기도 이제 용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 지역 내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면요. 뭐 특별히 지금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특별한 거래량이 없고 이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뭐 상당히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부분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과 앞으로 이제 그 호재 부분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덕소라는 지역이 상당히 좀 전통 있는 동네라고 좀 해야 될까요? 어쨌든 상당히 뭐 신도시는 아니죠. 덕소라는 지역이 신도시는 아닌데 그만큼 대신 반대로 또 말하면 그만큼 과거부터 인기가 있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양주라는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이 와북이라는 지역이 있고 자, 좀 줄여볼게요. 자, 엄청 줄이긴 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남양주가 엄청난 큰 동네 중에 덕소라는 지역은 이 경기도권이지만 바로 건너가면 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덕소 일대에서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 잠실까지 버스 타고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 뒤에 이제 이 남양주 일대가 보면요. 뭐 상당히 뭐 밑에 보면 별내 신도시가 이제 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다산 신도시가 자리 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내와 다산이 이제 뭐 핵심 지역으로 했고 뭐 뒤쪽은 뭐 호평이나 뭐 이쪽 라인도 이제 좀 상당히 집들이 있는데 자, 이 남양주에서도 이 덕소 라인은 한강 이남 쪽과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별내나 또는 호평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북부권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쪽 라인을 보면요. 이쪽에 보면 뭐 상계동 일대, 뭐 노원이죠. 노원과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덕소는 이 강동구하고 그다음에 이 송파 라인이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서울 강남 쪽이 어쨌든 입지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입지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일대 지금 현재 재개발 지금 현재 뭐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뭐 이미 뭐 시공사 선정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덕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구역별로 나눠져서 지금 하고 있고 뭐 3구역 같은 경우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상당히 큰
대장주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덕수동과 그다음에 이 도심역 일대 이쪽 라인도 지금 상당히 지금 재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노후화된 지역들이 새롭게 재개발되고 아파트 단지들을 새롭게 꾸며진다. 그리고 일대 뭐 편의시설이나 상권들이 확대된다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왼쪽 라인에 보면요. 이 다산이라는 라인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 구리라는 이제 우리 수택동이나 뭐 인창동 일대 뭐 또 재개발하는 라인들이 있고 이 다산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커지는에 따라서 덕수라는 라인이 상당히 가깝게 빠르게 서로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이제 우리 왕수 신도시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덕수는 관문도시의 역할을 찰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자잘하게 좀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한데 쉽습니다. 그냥 이 재개발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완성이 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이 경남 아너스빌에 대한 자체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이 덕수라는 지역의 가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와 한강 라인과 함께 그 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미사라는 지역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지역을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그냥 쭉 당분간은 그냥 이 덕수 재개발 그냥 구경하시면서 아 동네가 점점 좀 좋아지는구나. 그게 보면서 가치를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오래되었고 노후화되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이 덕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이 형성되고 있고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메리트들을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혜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그 해결책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또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상담 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시흥시 주귤동 시흥 6차 푸르지오 아파트 114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제 10년 차인데요. 괜찮으면 더 거주하고 아니면 갈아타려고 하는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10년 동안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아파트 전망 체크해 보면서 갈아타기 전략 어떨지 고민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114제곱이면 지금 1단지가 2단지가 있는데 자, 1단지 같아요. 보니까 114제곱 1단지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일단 호갱론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호갱론을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이 좀 떨어졌습니다. 5억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한 3억 5천 정도, 3억 4천 정도 지금 거래 가격이 나와 있고요. 자, 세대수는 이제 1200세대로 해서 뭐 단지가 작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괜찮은 적당한 단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식은 이제 2014년도 7월입니다. 연식은 2014년도 7월이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제 10년이 넘어간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을 좀 같이 묶어서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보면 주길동 이쪽 지역이 뭐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떨어진 지역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과거입니다. 이 2014년도 당시에 이 아파트가 이제 1단지하고 2단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여기 생활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아신도시죠. 자, 시아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2기 신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아 신도시가 메인 지역이고요. 이 시아 신도시 안에 뭐 보면 여기 정해서 여기 뭐 이마트도 있고 뭐 다양하게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붙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정왕동 일대 그냥 생활권과 같이 그냥 묶여 있다. 이름만 행정구역만 뭐 주길동이지 약간 좀 떨어져 나온 그냥 뭐 정왕동 일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이후에 이 시아 신도시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특별히 없어요. 다만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밑에
MTB라고 하죠. 시야 이 MTB 라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위쪽으로 해서 지금 지도 약간 잘려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밑에 뭐 시야 MTB에서 여기 뭐 거북선부터 레저부터 해가지고 뭐 일자리나 뭐 각종 뭐 시설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마치고 그다음 위에 이 150도씨죠. 자, 150도씨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래도 자리를 잡았고 어쩌면 인기 있는 그래도 이 C형에서 인기 있는 신도시로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자리 잡고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는 되게 긍정적 요소를 보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시야 신도시라는 지역이 좀 한계가 있었다 하면 이 150이라는 역할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이제 뭐 여기 뭐 시야 공단이 있긴 하지만 이 시야 MTB 밑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에서 좀 고급 일자리들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입지에 대한 영향이 좀 커진 부분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옆에 뭐 보면 우리 뭐 검호동 일대 공공주택 개발이나 신규 공공주택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온다 하면 상당히 여기 일대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주택지구 이게 신도시처럼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주택이나 뭐 물론 뭐 인프라나 뭐 카페나 뭐 먹거리 같은 건 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상당히 용도 부분에서는 좀 저는 뭐 영향가가 높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에 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 시흥이라는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쪽이죠. 지금 이 일대 시흥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 지도 봤을 때는 뭐 장현지구나 위쪽을 보면 또 다양하게 지금 지역도 거리상으로 멀어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 지역들 뭐 교통이 더 확대됐으면 만약에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새롭게 더 큰 길이 난다고 하면 이 지금 이 소사 원시선과 그다음에 신안산선과 그다음에 월판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교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월판선 같은 경우는 이 시흥 일대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냐면 저는 이 가치가 지금 3억대라고 하는데 가치는 충분히 조금은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5억이 다시 올라가면서 뭐 7억이 되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여기가 일대가 뭐 7억이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면 경기도권 웬만한 아파트는 이미 9억 이상은 올라가 있는 상태여야지 7억이 되는 거지. 뭐 여기가 뭐 지금 좋다고 한다고 해서 뭐 은계지구가 뭐 여기보다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뭐냐면 비교하면서 뭐냐면 어느 정도 가격은 올라가지만 이 3억 5천이라는 금액을 갖고 내가 다른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뭐 개발되는 지역들에 상당히 좀 저렴하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기에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금액으로 조금은 옮기는 전략 뭐 장현지구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좀 위쪽으로 할 수도 있죠. 뭐 다양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흥 내에서 뭐 넓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가격은 3억 5천에서 갑자기 뭐 2억이 더 굴러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 봤을 때는 새 아파트도 아닐 뿐더러 바로 이 지금 죽을동 일대 뭐 인근에 뭐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바로 가까이 있는 정왕동 일대가 새롭게 뭔가 확 이슈될 만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뭐 좀 넓게 개발 호재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아예 탈바꿈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눈에 띄는 이슈들 또 지금 당장 수혜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 지금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를 고민해보자라고 조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들 얼마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입니다. 2128-8562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잠시 후에 부동산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소월 이사님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두 가지 정보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 오피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가밀지구입니다. 자, 하남 가밀지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밀지구 3호선 이 가밀역에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로 도보 1번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시세한 면적 36.93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자,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하 1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규모는 오피스텔이 77실이고요. 오피스가 91실, 그다음에 상가 87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24년도 11월 준공 예정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입지 좀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선이 현재 지금 5금역까지 지금 정차를 하는데요. 이 3호선이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대하, 이제 고양 일산 대하역에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이 5금까지 이제 정차를 하는데 이 지금 5금까지 정차된 게 연장이 이제 됩니다. 연장이 되면 이제 가밀역이라는 곳이 이제 생기는데 이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밀지구 내에 위치한 그런 이제 한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지하철 노선이 가까운 것도 있겠지만 이미 송파나 강동 라인 같은 차량으로 10분 내외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뭐 출퇴근이나 또는 뭐 다른 뭐 거래처나 뭐 협력사들이 방문하기 또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차량 이동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를 통해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도권 제1순환도로를 이용한다면 다른 고속도로망을 이용한다면 서울 접근성이나 또는 다른 뭐 중부고속도로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뭐 입지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남 일대도 인프라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뭐 하남에 보면 뭐 스타필드나 아니면 또 우리 대형마트들도 자리 잡고 있기도 하겠지만 이 바로 10분 거리에 올림픽공원이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인근에 또 우리 보면 잠실이나 이 송파 라인 쪽에 뭐 다양한 부분, 그다음에 이 강동 라인 쪽 천호동에도 뭐 백화점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잠실과 천호까지도 상당히 뭐 20분에서 25분 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선을 보면 우리가 서울 경계선이 넘어간 경기도 하남이긴 하지만 이미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게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앞으로의 이제 떠오른 지역이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미동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밀 지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아래쪽에는 거연마천 뉴타운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가 또 이미 상당히 크게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강암지구 또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삼기 신도시 또 교산 신도시가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윈윈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호재로 넘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밀역에 도보 1분 거리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가밀역이 이제 들어오는 지역 3호선 연장안이 하남 시청역까지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5호선 같은 거는 뭐 하남 검담산까지 지금 이미 개통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5호선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밑에 3호선 연장이 된다고 하면 하남 일대가 남과 북으로 이제 지하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호선 위쪽 북쪽 라인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남쪽 라인 3호선도 지금 연장이 된다고 하면, 특히 이 교산 신도시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가밀지구 일대 상당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라인에 이제 바로 이제 고속도로 하나가 이제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입니다.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빠르게 세종까지 접근하려고 하면 서쪽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거나 뭐 동쪽에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용하려고 하면 이 서울 내 복잡한 이 길을 들어가서 또 가던가 아니면 중간에 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예 빠르게 다이렉트로 세종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권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구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바로 이 접근성 바로 가미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고속도로 많이 이용한다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오피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적합한 지역인데 이 고속도로까지 어떻게 보면 날개를 더 하나 달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밀동에서 출발해서 이 양평이죠. 양평 양서면까지 연결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이제 곧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 하면 그만큼 뭐 이쪽 양평 일대가 그다음에 또 이쪽 일대 가격 뭐 토지값이 계속 좀 오른 부분이 긍정적으로 요소가 있겠지만 이 가밀동 일대도 이 교산 신도시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동쪽도 교통망이 하나가 또 갖고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과 북과 그다음에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와 함께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갖고 간다면 상당한 핵심 허브 역할의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교산 신도시가 이제 지금 현재 뭐 하나하나 차분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순차 입주 예정이고 특히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과 복합적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과 이 교산 신도시 이 하남 일대와 중간에 위치한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다. 이런 것들을 함께 개발 호재로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연마천 뉴타운도 25년도 뭐 착공 예정에서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은 아파트 이미 들어온 지역도 있고 뭐 존치 지역으로 해서 뭐 개발 안 된 지역도 있긴 하지만 거연마천 뉴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가깝게 또 이 가밀지구가 이쪽 라인에 있고 바로 마천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물 특징 알아보면요. 24년도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 뭐 샘플하우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 샘플하우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섹션 오피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이걸 합쳐가지고 뭐 회사가 큰 기업들은 뭐 3호, 4호, 4개나 뭐 합쳐서 또는 5개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임대료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 상당히 좀 적합한 부분이 있고 경기도권의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나 이런 업무 시설들 보면요 입지가 좋지 않거나 또는 뭐 다른 지역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들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 서울과 접근성이 좋거나 또는 업무 시설 가까운 지역들은 상당히 뭐 인기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직접 여기 지역이 정말 차량과 가까운지 인근에 뭐가 들어와 있고 또 뭐가 들어올 예정인지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성한다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가를 보면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떨쳐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 예상 임대가는 이제 보증금 3천일 월 1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출 활용한다고 하면요. 실투자금 9천만 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뭐 이자 이런 것도 계산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위치가 좋은 건지 그리고 여기 어떤 현장인지 궁금하신 분은요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업무직으로 특화된 지역인데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이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점, 또 서울에서 들어오는 수요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교통 호재들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서울에서 너무 멀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남시가 조금 낯선 분들에게는 경기도이고 조금 너무 멀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아마 한번 직접 가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 한번 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밀지구 안에 있으면서 또 초역세권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오피스의 특장점들 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니까요. 또 빠르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관심이 생기셨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저희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보는 지역은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이제 수청동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1호선 오산대 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역과 바로 붙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적은 전용면 21.48제곱미터고 계약 면적은 49.2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은 1.5룸으로 되어 있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이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8년 4월 준공이 완료가 돼서 이제 5년이 지나서 지금 또 분양이 가능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매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1억 1천만 원으로 5년 전에 그 분양가를 갖고 지금 분양을 해서 아마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 잘 아시는 분들은 1억대 분양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1호선이죠. 1호선 오산대 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점 그다음에 새마 넘어서 오산대까지 있고 그다음 오산역에서 밑으로 이제 지금 신장까지 지하철망이 다니는데 오산대역까지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로 접근성도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까지도 빠르게 10분 정도 가면 수원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자, 이 경기도권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을 가면요, 이 지하철이 없는 지역들이나 또는 지하철을 차를 버스로 한 30분 이상 이동해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산대역 바로 도보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적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을 이동한다면 동탄까지도 20분 정도면 동탄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동탄까지나 또 2동탄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탄 이용한다고 하면 SRT 이용해서 또 빠르게 강남, 이 수서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큰 입지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북오산 IC를 통하면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오산 IC를 통하거나 또 이 오른쪽 북오산 IC를 통한다고 하면 이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지금 광명수로 해서 우리가 빠르게 지금 연결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자, 이름 이제 평택 파주까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파주에서 지금 혹시 일부 구간은 아직 공사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고속도로까지 빠르게 접근하시면 서원산 분기점 통해서 빠르게 또 수도권 일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가장 큰 장점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가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안기 수목원이 엄청 크게, 이거 소공원 나와 있는데 물안기 수목원 엄청 크게 되어 있죠. 수목원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건물 들어가 보면요, 수목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에 그냥 뷰가 수목원이 들어와 있고, 이 지금 보통 우리가 건물이 우리가 보통 높은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가장 불안한 거는 지금 현재 뷰가 좋은데 앞으로 막히는 건물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안기 수목원이기 때문에 수목원 어떻게 보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뷰가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환경, 자연 친화적인 뷰를 눈앞에 담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입지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오산대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생활 인프라 시설도 다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세규 신도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규 신도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보면 오산이라고 하면 좀 그나마 아파트 단지들이 있던 지역이 이 우남동 일대, 주공 일대, 그 오산시청역이죠. 오산시청이죠. 오산시청 인근에 그쪽 라인들이 좀 생활 인프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하면 걸동 일대가 좀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이 바로 오산 북쪽 라인에 이 세규 신도시 일대가 상당히 들어오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 옆에 동탄이도 엄청 크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탄이 1동탄, 2동탄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동탄 산업단지 일대 엄청난 일자리들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호재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오산 일대 북쪽 라인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왼쪽에 보면 뭐 간양 산업단지나 뭐 정남 산업단지 있고 이 화성 일대 일자리와 밑에 보면 향남 신도시까지 자, 상당한 지금 뭐 이 경기 남부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개발이 더뎠던 지역들이 하나하나 개발됨에 따라서 입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호재로 넘어간다면 GTX A 노선이죠. 자, GTX A 노선이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동탄역에 바로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오산대역 앞에서 동탄까지 차량으로 빠르게 접근하면 20분 내에 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탄역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이 과거는 1호선을 타고 금정원에서 뭐 구로를 해서 가산데이터에서 구로를 해서 이렇게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지만 앞으로에 봤을 때는 GTX A 노선 동탄역 이용자 빠르게 접근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좀 보시면 좀 눈여겨보시면 좀 상당한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신 GTX 신호선 평택 연장 노선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 평택과 오산 일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수원까지 가는 GTX 지금 시 노선을 끌어와서 지금 평택까지 연결해서 지제역에서 지금 SRT와 함께 그다음에 A 노선도 연장해서 이 평택 지제역에 교차하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 노선도 상당히 오산역에 상당히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GTX A 노선이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흥에서 오산 분당선 연장 예정이 있어서 지금 오산에서 뭐 지금 뭐 상당히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지금 현재 이 분당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다양한 노선이 지금 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인천까지 연결돼 있죠. 인천의 청량리까지 분당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흥에서 오산까지 연장을 예정을 해서 오산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이 오산 일대가 과거에는 지금 뭐 1호선이 말고는 물론 교통망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지하철망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이 오산 일대 특히 이 북쪽 라인이 상당히 또 역할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교 신도시가 있죠. 지금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자, 이 세교 신도시가 있는데 이 세교 신도시 라인이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우리가 말한 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오산 이쪽 라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암동 일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 세교 일대가 지금 상당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일자리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남사 일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이제 뭐 이미 지금 뭐 이제 하나하나 뭐 아직 뭐 토지 보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뭐 삼성전자 동탄 일대, 일동탄 일대 있죠. 일동탄 능동 일대 뭐 삼성전자 라인과 그다음 기흥 라인 있고 그다음에 SK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가장 제일 최고 혜택은 뭐 남사 일대가 최고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동탄 일대도 당연히 받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이 오산 일대, 동탄 일대, 남사 일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서로 뭐 가깝게 다 왕래하는 부분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산업단지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우리가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플레이 나온다면 그만큼 이미 가격적인 부분에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요소들 눈여봤을 때 뭐 여기 직접적으로 뭐 토지 매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인근 지역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산 일대나 뭐 다른 지역의 인근 지역에 뭐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 갖고 왔습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이때 보면 지금 뭐 앞에 말씀드렸던 대형마트 1분 거리 위치에 있고 하지만 뭐 카페, 편의시설도 뭐 세탁소부터 해서 다양한 편의시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자,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앞에 뭐 물안개 수목원 뷰가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뷰와 함께 그 다음에 옵션이나 풀 옵션 다 되어 있다는 거 장점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들 뭐 조감도가 아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보면요, 아파트 단지들도 조성되어 있고 앞에 이제 여기는 이제 물안개 수목원 쪽이 아닌 여기 가로공원 라인도 그래서 공원이 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 뷰가 지금 사방에 펼쳐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 사진 같이 다 갖고 와봤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이겠죠. 자, 금액이 뭐 다른 걸 떠나서 금액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상당히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보증금 350만 원 이게 예상이 아니고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준공이 됐고 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증금 300일 때 월 5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주택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긴 하지만 주택수를 무시하고 대출을 무시하고 그냥 실투자금 1억 7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는 뭐 제가 뭐 지금 뭐 일단 직접 글을 쓰지 않겠지만 수익률이 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보통 뭐 은행에 또 안정적으로 넣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안정적인 임대 그리고 실제 여기 정말 뷰가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임대료가 정말 이 가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현장 직접 보시고 정말 여기 역가의 거리,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그다음에 정말 1분 거리에 마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앞에 말했던 공원 또는 수목원 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또 전화 주시면 또 1대1로 상담 또 현장까지 또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전해드렸습니다. 오산대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1분이면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이고요. 또 편리한 교통의 장점 가져가시면서 또 바로 붙어 있는 세교 신도시에서의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빠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GTX A 노선일 거고요. 이에 대한 포인트까지 함께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투자 측면에서의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후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